안녕하세요. 체험국어학원 김기랑 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잠실여고 1학년 1학기 국어시험 관련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결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출제 경향과 학원의 대비 방향, 그리고 정규 수업과 2학기 수업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시험 결과인데요. 조금 많이 궁금해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험 종료 직후에 문자로 이제 대략적인 점수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잘 본 친구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보다 제가 등급 컷이 한 2, 3점 정도 하락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학원 재원생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가채점이 99점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7명에서 지금 한 8명 정도 됩니다. 한 친구는 이제 서답형이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점이 한 4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대부분의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고, 전반적인 점수대가 그래도 뭐 조금 시험을 못 보더라도 한 70점대 요 정도는 이제 충분히 넘겼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1등급 추정 커트라인은 1학기 중간고사와 동일한 94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떨어져도 93점 아래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다고 치더라도 한 93점대 정도, 그리고 좀 평이하다 하면 한 94점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실여고 자체가 친구들이 아무래도 상향 평준화가 좀 많이 돼 있고, 모의고사 점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학교 친구들보다 1등급 훨씬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준에 비해서 시험이 조금 평이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지금은 조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중간고사의 최상위권 라인이 있고 이 기말고사의 최상위권 라인이 있을 텐데 여기가 이렇게 일치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1학기 중간고사는 고등학교 첫 시험이라서 좀 긴장되고 자기 실력 발휘를 못했던 친구들이 기말고사가 되면서 점수가 조금 많이 오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로 점수가 뭐 한 15점씩, 그러니까 70점대, 80점대였는데 이렇게 향상을 한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학기 커트라인은 중간 기말 합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커트라인은 그래도 한 93 아래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등급 추정 커트라인은 1학기랑 비슷하게, 중간고사랑 비슷하게 80점 중후반대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 비해서 시험 자체가 약간의 난이도 상승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법 파트 자체가 1학기 의문의 변동보다 훨씬 어려운 영역이라서 이제 여기가 학습 부담이 조금 있었을 거고, 그리고 문학 자체도 시험 범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이번 시험 공부가 좀 더 중간고사보다는 어려웠다라고는 분명히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장이 있었고 난이도가 조금 오르는 거에 비해서 아이들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상쇄돼서 1등급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 체감 난이도는 중간고사와 유사하게 한 4.7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문법이 1학기 중간보다는 약간은 조금 더 까다로운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출제 경향을 보면 이제 문법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안 맞지만은 방금 얘기를 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문법은 이제 기본 문제가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있었는데, 또 사실 저는 학원에서 문법을 워낙에 어려운 난이도까지 대비를 많이 시키는 편이라서 학원 수업을 계속 반복했던 친구들이라면 문법 정말 굉장히 평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학은 저는 중간고사만큼 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멸치 국어 세트 중에서 이제 그 단순한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찾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학교 선생님 그냥 프린트 그대로 나온 거였고 거의 암기처럼 나왔는데, 제가 잠실여고 내신 대비 5년 하면서 그런 식의 시험 문제 처음 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래도 시험 문제가 너무 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문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점수를 거의 다 받아갔을 거기 때문에 문학은 전반적으로 정말 좀 까끌까끌하게 약간 좀 걸리는 이런 거 없이 명쾌하다 못해서 그냥 정말 단순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항상 학교 시험을 조금 가르는 건 이 서답형인데,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워낙에 준비를 많이 시키는 편이기도 하고, 제가 서답형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답이 될 수 있는 키워드를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멸치 국어를 하면서 제가 시어를 이렇게 찾는 걸 계속했는데, 제가 매번 강조한 게 제도 답이 될 수 있으면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없다. 뭐 그러니까 이제 아마 대부분 이번에 시험을 친 친구일 테니까 뭐 바다, 물결 이런 단순한 생명력 이런 걸로 물어보지 않고 좀 특정할 수 있는 시어가 나와야 답이 될 수 있다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서답형도 사실 저는 거의 다 찍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아마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또 토론과 이 멸치, 북어 이 파트가 서답형이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토론에서도 제가 개념어를 웬만하면 다 계속 반복을 해서 문제를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이익과 효과라든지 아니면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신뢰성 이런 단어를 못 쓴 친구는 정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은 이제 토론인데요. 어쨌든 토론도 담화 파트이기 때문에 토론인데, 저는 여기가 어렵게 나온다면 정말 어렵게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고, 사실 이 담화 파트도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다 외우게 시켰고, 구두 테스트를 하면서 이 토론의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있냐, 외우고 있냐, 이걸 정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내용 이해가 돼 있으면 토론이 되게 쉬운 영역이었어서 이것도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은 정말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학에서 조금 오답이 있다 그러면 그건 단순히 그냥 학습 부족이라 생각을 합니다. 문학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2번만 읽어봤다면 아마 모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뭐 표현상의 특징 이런 걸 내가 조금 몰라서 틀렸다라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 개념의 문제가 조금은 뭐 개입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법에 만약에 오답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기본기가 좀 부족했을 확률이 높은데, 아무래도 이번 문법 자체가 저번 음운 변동보다는 좀 더 어려운 영역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이해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실함입니다. 결국은 프린트를 조금 봐야 되고 단어도 조금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은 글 자체를 읽는 힘이 떨어지는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답이 발생했다면 간단한 진단을 한번 내려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무난했지만 학습량과 학습 범위 자체가 중간고사에 비해서 늘었기 때문에 벼락치기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영역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시험 치고 나면 항상 하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시험 치기 전에는 정말 그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저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난 망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또 이 반, 뭐 우리 반과 저반의 필기가 다르다.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 안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제가 굳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거의 대부분 불필요한 걱정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씩 하는데, 선생님 이거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하면 제가 그렇게 출제될 리가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조금 불안하지 않게 조금 얘기를 해주는 편인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요 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공부를 할 때 단순히 내용을 안다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시험 문제로 연결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패턴을 봐야 앞으로 남은 이 2년간의 내신 대비가 훨씬 조금 편하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걱정이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가를 조금 확인을 해보고, 내가 했던 공부의 방향이 시험의 내용과 정확히 일맥상통하는가, 이런 것도 조금 개인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대비하면서 좀 말했던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제가 모의고사 처음 딱 직보 치면서 기본 문제 하나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여기 문장 정본 프린트 양이 너무 많다. 이거 좀 봐야 된다 했더니 실제로 한 문제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직보 모의고사에도 한 문제 넣어놨었는데 제가 주면서 프린트 읽어보라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프린트 읽어보면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정도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대 높임 표 외워야 되냐고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서 뭐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된다. 근데 뭐 굳이?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표를 주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표를 엄청 막 외워야 하는 정도는 아마 아니었다라고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건 사실 학습 효율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 시험이 단순 암기를 물어보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좀 개념상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중피동은 제가 오답의 패턴까지 짚어주면서 가리다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또 그 문제 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다 맞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인용 표현 같은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제가 시험 전날에 밤에 직보할 때 10시 반에 11시 반에 애들한테 야 이거 인용 표현 너네 너무 헷갈려 하면 제가 극존칭, 하대칭, 평대칭 이거 3개만 딱 10분만 하자라고 해서 제가 전날 밤에 클리닉을 10분 정도 했었는데, 거기서 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모르는 거를 계속 알아가려고 했던 친구라면 그 클리닉 한 번만으로도 답을 찾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틀렸던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건 몰라서 사실 틀린 게 아니라 머릿속에 걔를 못 끄집어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을 활성화해두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전날까지 한 번 더 강조를 했던 거, 그게 저는 좀 중요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요 마지막 것도 이 서답형 쓸 때 제가 이 짝대기 주의하라고 정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 앞에 있는 짝대기랑 양쪽에 다 있는 짝대기가 제가 너네 잘못 쓰면 양쪽 다 날리는 거라고 제가 여기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역시나 서답형 나왔기 때문에 애들이 약간 조금 선생님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토론 서답형의 개념화 나온다.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제가 셋 다 여러 번 얘기했어서 그것도 출제가 됐고, 그리고 문학 서답형은 제가 요거를 정말 얘기하고 싶은데, 애초에 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정해져 있고 답이 될 수 없는 것들은 출제가 될 수 없으니까 제가 다 외우기보다도 이 단어가 정확히 뭘 물어보는지를 계속 좁혀가면서 조금 파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요거는 걱정이 돼서 이제 애들 학교 갈 때 보라고 반장짜리로 되게 짧은 프린트를 줬었는데 거기서도 한 문제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수업을 조금 열심히 잘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정말 어렵지 않게 내신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시면 제가 여기 멸치 같은 경우에 이 바닷속 건어물집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찍어줬었는데 이거 그대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제가 11시 30분 줌 클리닉 하면서 평대칭, 하대칭, 극존칭, 여기 극존칭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했는데 짧은 시간 투자한 것 치고 굉장히 효율이 좋았던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에서도 기본 문제 하나 출제될 수 있다. 그리고 토론도 이렇게 구멍 여러 번 뚫어가면서 서답형 준비 계속 시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제가 내신 대비가 조금 방향이 정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뿐만 아니라 이번 문법 파트가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그 많은 인원이 좀 기초 학습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리닉을 정말 여러 번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20개 클리닉 진행했던 거는 물론이고 제가 문법 기초 클리닉을 하면서 이제 높임 시제, 그 다음에 피동사동 나눠서 2주간 기초 클리닉을 2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서 한 명씩 이렇게 봐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점검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추가 클리닉을 하면 친구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공부를 하면서 더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 2번의 이 추가 클리닉, 요게 문법 기본기 하는데 정말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토론까지 합쳐서 구두 클리닉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원래 하던 클리닉에 구두 클리닉을 추가로 진행을 하면서 단순히 이렇게 내용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봐라 이런 식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시험 전주와 거의 시험 전전주의 전체 내용 정리를 하는데 이 구두 클리닉 정말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전 대비 모의고사는 학교 시험 베이스로 해서 총 1번, 그리고 마지막 직보까지 해서 2번을 진행을 했었고, 또 파이널 교재나 제가 영역별 추가 문제는 어떤 친구가 더 달라고 할 때마다 제가 그 파일 전체를 계속 단톡방에 뿌렸기 때문에 정말 문제는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직보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인용 클리닉 10분 추가 진행했는데 서답형에 출제가 됐고, 아이들 보면서 갈 수 있도록 반장짜리 암기형 제공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이미 진행을 다 한 내용을 혹시라도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보라는 식으로 냈는데 서답형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비는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저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보 모의고사 2번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험을 조금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어떤 말씀이 있는데, 아이들이 사실 이 2번의 시험이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교 시험이 쉽다라는 잘못된 생각은 좀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면 학교 시험 언제든 어려워질 수 있고 난이도라는 건 정말 상대적으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은 가장 어려운 시험을 대비해서 준비를 한다. 그래서 기초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탑을 쌓아 올리는 과정을 정말 탄탄하게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까지 하더라도 그 어려운 문제가 좀 얼토당토하는 개념 밖의 얘기들이 아니라 그 개념을 계속 활용해서 튼튼하게 쌓아가는 과정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제 뭐 반대 없이 잘 따라와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제 어려워질지 모르고 언제 또 쉬워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면 내가 어떤 예기치 못한 변수까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나머지는 학원 정규 수업 일정입니다. 저희가 7월 18일부터 이제 내신 대비 끝나고 정규 수업 시작을 하는데, 그 사이 7월 11일, 12일은 이제 조금 이때 어수선한 기간이라서 저희가 단기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는 고전을 시작을 할 거고요. 저희가 2학기 내신 대비가 1학년 친구들이 문학이 거의 고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에 고전학습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라도 고전학습을 좀 추가로 진행을 할 수 있다면 2학기 내신 대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남은 수능 대비까지 정말 좋은 좀 대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 영상을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조금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요거는 저의 신조이기도 하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항상 요 마인드로 조금 모든 일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 제가 수업을 이번에 정말 잘했냐라고 한다면 전 그건 주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열심히 했냐에 대한 대답은 본인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번에 열심히 했냐고 하면 100은 아니더라도 저는 열심히 했다고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친구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고 너무 슬퍼하는 친구들을 보면 저도 정말 같이 좀 눈물이 나는데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저는 잘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선을 다했는데 점수가 조금 잘 안 나와서 좀 아쉬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절대 잘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언젠가는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좀 꾸준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번에 부족한 걸 알았다면 내가 좀 열심히 공부 안 했던 걸 알았다면 열심히 해야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하고 싶다는 욕심보다는 일단은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잔소리를 사실 수업 때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영상을 많은 우리 잠실여고 수업 듣는 친구들이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점수가 만약에 잘 나왔다면 너무 잘했고 점수가 좀 아쉽다면 열심히 하자라고 다시 한 번 더 조금 고생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마인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학부모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얘기가 길어진 것 같지만은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가 문자 드린 번호 언제나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다시 한번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